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동백을 키울 때 사용하면 좋은 흙과 가지치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외목대 동백의 비밀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꽃의 대표답게 초겨울부터 초봄까지 꽃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꽃시장에서 동백을 사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상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백을 사왔다면 온도가 높지 않은 베란다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겨우내에 계속 꽃을 피우는데 자칫 따뜻한 실내에 두고 키우면 꽃이 피지 못하고 봉오리가 다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분갈이를 미리 했지만 여러분들은 꽃을 모두 감상하고 난 후에 분갈이를 해주세요. 동백은 은근히 분갈이 몸살을 하는 식물이라서 꽃이 있을 때 뿌리를 건드리면 역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화분이 너무 못생겨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싶을 때에는 최대한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분갈이를 하거나 예쁘고 큰 화분 안에 화분째로 넣어두세요. 지금 보이는 동백 같은 경우 꽃시장에서 사온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잎도 말라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바로 분갈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백들을 모두 분갈이 해주기 위해 진천 온실로 데려왔어요. 가장 왼쪽은 양재동 꽃시장에서 구입한 홍여페랍 동백이고요. 옆에는 무늬 동백인데 하얀 겹꽃을 예쁘게 피워주었습니다. 오른쪽 개체는 서서울 화훼단지에서 구입한 동백인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홍여페랍은 구입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계속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분갈이하는 게 좋지만 저는 미리 분갈이를 해볼게요. 꽃시장에서 사온 상태에서 하는 첫 분갈이에요. 무늬 동백은 작년에 돼지아빠님이 구입하신 건데 원예용 상토로 분갈이를 하셨다고 해요. 1년간 잘 자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갈이를 서두른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꽃시장에서 사온 그대로 베란다에서 키웠는데 상태가 조금 안 좋죠. 꽃봉오리들도 다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동백을 심어 놓은 식재가 물빠짐을 너무 좋게 해서인 듯해요. 물을 거의 매일 챙겨준다고 줬는데도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동백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흙배합을 먼저 소개해 볼게요. 저는 오늘 밭흙과 원예용 상토 그리고 동생사를 이용해 동백 분갈이를 해주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홍천정원의 밭흙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밭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밭흙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밭흙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한번 해보았고요. 다이소에 가셔도 밭흙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밭흙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분갈이에 적합한 흙, 이게 성분을 보니 밭흙과 비슷한 자연에서 채취한 사질 식재더라고요. 아니면 분갈이용 용토, 이 제품도 고운 산모래가 섞여 있어서 밭흙과 비슷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밭흙과 원예용 상토 그리고 동생사는 6대 2대 2의 비율로 사용했어요. 제가 구입한 밭흙이 모래가 많이 함유된 것 같아서 이 정도 비율로 섞었는데요. 만약 사용하실 밭흙이 조금 질거나 점성이 있는 흙이라면 동생사의 비율을 높여주어 물빠짐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아요. 동백은 자라는데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퇴비나 비료는 섞지 않는 것이 좋아요. 밭흙과 상토의 양분만으로도 충분히 잘 성장을 합니다. 구득이 화분에 뿌리가 꽉 찼는데 분갈이를 해주지 못할 상황일 때에만 비료를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분은 플라스틱 화분을 사용했어요. 동백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분에 심게 되면 예쁘긴 하지만 물이 너무 금방 말라서 키울 때 힘들 수 있어요. 또한 뿌리가 깊게 내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은 화분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야트막한 도자기 화분도 굉장히 좋겠죠. 동백을 화분에서 뽑아냅니다. 뿌리가 꽉 찼는지 잘 뽑히지 않아서 화분을 두드려 뽑아냈어요. 화분 모양대로 뿌리가 잘 자라 있습니다. 이대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도 되지만 뿌리가 화분 벽 쪽에 빡빡하게 뭉쳐 있다면 겉부분 뿌리를 살짝 긁어서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식재를 다 털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겉부분만 살짝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정리해주세요. 종종 뿌리가 너무 많이 돌아있는 식물을 그대로 분갈이할 경우 뿌리가 새로운 식재로 자라나지 못하고 이 상태 그대로 말라 죽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정리를 해주었어요. 화분에 배합한 식재를 넣고 동백을 넣어줍니다. 이 동백은 목대가 살짝 한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심을 때 약간 기울여서 심었어요. 무리해서 목대를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갈이할 때 밑둥 부분을 기울여서 심는 것도 수영을 잡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흙을 채워주고 뿌리가 없는 공간은 손으로 살짝 눌러 다져주었어요. 자, 무늬 동백의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관엽식물을 키우는 흙 배합으로 심어서 1년 정도 키운 상태예요. 원예용 상토에 바크와 펄라이트를 섞은 배합입니다. 화분에서 뽑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1년 자란 것 치고는 뿌리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역시 새로 배합한 흙으로 심어주는데요. 마음 같아선 기존 식재를 모두 털어버리고 심어주고 싶지만 몸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약한 맛으로 식재를 털어주었습니다. 길게 자란 잔뿌리들도 잘라주지 않고 최대한 살려보았어요. 첫 번째 동백과 같은 방법으로 심어주었어요. 살짝 높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절대 한 방에 엄청 큰 화분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요. 기존 화분보다 조금 더 큰 화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문제의 막내 동백입니다.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화분에서 뽑아보았는데 처참합니다. 바짝 말라있어요. 물을 너무 안 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루 전에 흠뻑 물 준 거예요. 식재를 보니까 말라 죽이기 딱 좋은 상태였어요. 흙 재질의 식재는 거의 없고 굵은 몰에 펄라이트, 바크 등을 섞은 식재였습니다. 참 이런 식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재를 키울 때 역시 물빠짐을 좋게 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 동백을 키운 농장에서는 매일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셨을 거예요. 가정에서는 사실 매일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시 흙을 바꿔줄게요. 형님 동백들이 심어진 화분보다 작은 사각 화분입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큰 감이 있지만 같은 모양의 화분을 쓰고 싶어서 무리를 했어요. 이런 경우 최대한 화분 아랫부분에 심고 흙을 많이 채우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백 삼형제의 분갈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수영을 잡아줄 거예요. 흙이 완전히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먼저 주어서 흙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바튼 믹스를 처음 사용해 보시면 물이 느리게 빠져서 당황하기 쉬운데요. 원예용 상토에 비해 살짝 느릴 뿐이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첫물을 줄 때 느려요. 저는 외목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동백들의 경우 외목대로 키워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꽃이 화려한 동백 품종들의 경우 씨앗 번식이 아닌 삽목으로 번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삽목 개체의 경우 씨앗을 심어 키운 개체에 비해 꽃을 빨리 피워냅니다. 그래서 가지가 쭉 뻗기 전에 꽃이 맺히기 때문에 키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중심 목대가 될 만한 가지를 선택해서 최대한 일자가 되도록 교정만 해줍니다. 지금은 삐뚤빼뚤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목대가 굵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반대로 씨앗에서 발아한 동백나무의 경우 쉽게 외목대로 키워낼 수 있는데요. 첫 꽃을 피워낼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장점 부분에 꽃눈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동백 가지치기의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동백은 꽃을 피우고 꽃이 지자마자 다음에 피울 꽃눈 분화를 시작합니다. 실내에서 키우면 초겨울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봄까지도 꽃을 피우는데요. 키우는 환경에 따라 개화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꽃이 치고 난 후 꽃눈이 생성됩니다. 안전하게 늦봄이 가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여름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면 이듬해 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린 동백나무의 경우 굳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일단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키도 키워낸 후 가지 정리를 해서 수영을 다듬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늬동백도 보시는 것처럼 중심 목대가 될 가지를 정해서 지지대에 묶어주었어요. 몇 년 더 성장해 중심 목대가 굵어지고 키도 커지면 그때 잔가지들을 제거해줄 계획입니다. 막내 동백도 아래쪽에서 가지가 틀어져 있어서 일자로 허리를 쫙 펴주었어요. 수영을 잡으면서 흙이 조금 헤집어져서 한 번 더 물을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백 삼형제에 분갈이를 해주고 지지대까지 세워주었습니다. 아직은 날이 춥기 때문에 진천 온실 안에서 적응기를 가지도록 할 거예요. 날이 조금 더 풀리면 5개로 내보내 비도 맞추고 바람도 맞추면서 건강하게 크게 키워볼 거예요. 동백뿐 아니라 지금 밖으로 나가야 할 식물들이 많은데 봄이 되면 한 방에 근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